오늘은 그 온실 제어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온실 부법 환경 제어기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기본, 목차는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제어 기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전 제어의 기본 중에서 이제 사전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사전 제어는 건 무엇이냐면은 미리 그러니까 온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그 설정을 우리가 사전 제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말 사후 제어는 뭐죠? 사후 제어는 온실의 환경이 변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사후 제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전 제어는 일어나는 볼게요. 이제 유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값을 세팅을 해야 되는, 설정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의 설정은 컴퓨터 우리가 올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와서 설정을 해야 되나요? 새로운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때요? 1년 내내 급격하게 변하죠. 한여름에는 영상 35도, 38도까지 올라가고요. 한겨울에는 영하 15도, 어떤 때는 드물게도 2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은 사용자 설정의 세팅 값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전 제어를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사용 설정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어기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제어한 값하고, 그러니까 실제 값과 비교가, 설정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제어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저장하고 그걸 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다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설정이 샜는데 제어기가 이것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값과 실제값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정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고 이것을 측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 장치 및 구동 장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외부 환경이 되겠어요. 외부 환경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이겠죠. 광, 그다음에 온도, 습도, 그다음에 풍속. 예를 들어서 아무리 뜨거워도 이럴 리가 없지만 한낮의 온도가 35도인데 초속 15m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창을 열 수가 있나 없나요? 못 열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습도, 광, 풍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눈이 와, 그러니까 가뭄하고 더워서요. 약한 비에서는 조금 열 수 있지만 비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해서 몰아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강우에 의해서 또 창을 못 열 수도 있어요. 내부 환경이 있겠죠. 내부 환경은 이제 기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에 있는 사람은 여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습 온도가 있고, 습도가 있고, 광이 있고, CO2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요, 바로 환기창의 위치, 그러니까 환기율이 되겠죠. 환기창은 10%였느냐, 20%였느냐, 30%였느냐. 커튼의 개폐 정도, 개폐는 위치도죠. 10%였느냐, 20%였느냐, 80%였느냐, 이거 여는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온수 간의 온도, 예를 들어 온수 간의 온도를 30도로 공급할 것인가 60도로 공급할 것인가를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 근권 환경인데, 근권 환경을 측정하는 것은 배지 함수, 그러니까 배지의 무게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C, pH 아니면 급액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압력 펌프라든가 이런 펌프의 가동 상태에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환기창과 커튼이 있어야 되고, 환기창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어깨 회원은 거치식이 있을 수 있고요. 용마루 개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커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창광 스크린도 있고, 알루미늄 스크린도 있고, 보온 닦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크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비는 이제 가온 장치가 있어서 가온 장치에도 두 가지가 있죠. 국부 난방이 있고 시설 난방이 있는데, 국부 난방은 뭐에 쓴다고 했어요? 주로 식물체의 국지적인 뿌리를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과일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유동을 만들어준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부 장치고요. 시설 난방은 뭐예요? 이거를 구역 난방이라고 하는데, 시설 또는 구역 난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온실을 난방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냉방 장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개 분무 장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습 제습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동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유동팬에서도 수직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평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기팬 있을 수가 있죠. 배기팬 뭐예요?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를 빼는 걸 배기팬이라고 하죠. 그 다음 CO2 발생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CO2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액화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일을 뗄 때 나오는 배기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실 내에 CO2
그러니까 LNG 가스, LPG를 때우는 CO2 발생연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권 설비를 보게 되면은 배양의 공급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근권 난방 시설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권 냉방 시설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양의 살균 순환 장치가 있겠죠. 재활용 시설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환경을 통치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구동인자와 제어인자의 관련을 보게 되면은 환기를 하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환기를 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온실에서 광. 그 다음 중요한 게 뭐? 온도. 그 다음 중요한 게 습도. 그 다음 중요한 게 CO2가 중요하죠. 제가 이 표를 바꿔놔야겠네. 위치를 이렇게 놨더니 광, 온도, 습도, CO2 순이에요. 그럼 환기를 하게 되면 뭐가 움직이게 될까요? 내가 온실이 뜨거우면은, 그러니까 지금 6, 7월 달에 5, 6, 7, 8월 달에 한낮에 계속해서 창을 열어두고 있죠. 왜요? 온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창을 안 열고 11시까지 있었다고 하면 온실의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아침 일찍 창을 열었다고 하면 온실의 온도는 그 이하로 떨어져 있겠죠. 온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습도예요. 창을 열면 온실은 어떻다고 했어요? 건조해진다고 했죠. 왜 건조해져요? 창을 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창을 열면 습이 공기보다 어때요? 가볍죠. 물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창을 여는 순간에 바깥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이들이요.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습도가 떨어질 테고요. CO2요. 탄산 시비를 할 때는 창을 열게 되면 어때요? 온실내 CO2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탄산 시비를 하지 않을 때 창을 열어버리면 어때요? 온실내 CO2 농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창을 열면은 CO2 시비를 하지 않을 때는 창을 연 동시에 CO2의 농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반대로 내가 탄산 시비를 할 때는 창을 열면은 온실내 탄산가스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공기의 유동에 영향을 주죠. 공기 유동은 뭐예요? 공기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유동, 공기가 움직이는 거. 당연히 창을 열면은 환기를 시키게 되면 공기 유동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공기 유동에 관련해서 창을 열었을 때가 더 효과가 커요? 닫았을 때 효과가 커요? 공기 유동은 닫았을 때 유동팬을 달았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는 순간에는 더 많은 유동팬을 돌리고 있어야 된다. 그럼 커튼이 되겠어요? 커튼을 치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온실로 떨어지는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들죠. 광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습도가 되겠어요. 커튼을 치면 습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가 100% 안 치고, 커튼을 100% 안 치고 한 50%, 60%안 쳐도 온실내 습도는 올라간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상대 습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커튼을 치면은 온실내 상대 습도는 당연히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올라간다.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습이 빠져나갈 때 뭐에 거쳐서 지나가게 돼요? 커튼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습이 빠져나갈 때 방해 요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습이 올라간다. 당연히 광은 어때요? 커튼을 치게 되면 광량은 감소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이 되겠어요. 난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난방을 하면은 온실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난방을 하면 습도는 올라가야 내려가요? 떨어지죠. 난방을 하면 습도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로가 생길 것 같으면 난방을 하게 되면은 결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냉방을 하게 되면은 온실의 온도가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냉방하면 습도가 올라가면 떨어질까요? 습도가 올라가겠죠. 네, 습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가습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온도는 떨어지겠죠. 왜 떨어져요? 우리가 습공기선에 배웠죠. 자멸이 습도가 올라가면은 현열은 자멸로 바뀌고 자멸이 증가하게 되면 현열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온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가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습도는 올라간다. 제습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내려갈까요? 제습을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제습을 하면 왜요? 제습을 하면은 습은 에너지가 높고 수증기는 에너지가 높고 물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에서 물로 바뀔 때 열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었었죠. 방 안에서 제습기를 쓰게 되면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습기를 쓸 때 농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꽃감 말릴 때거든요. 꽃감을 말릴 때 제습기를 돌리게 되면은 꽃감 말리는 곳의 온도는 올라가고 습도는 떨어져서 잘 마르겠죠. 꼬들꼬들하게. 그 다음 이제 유동인데요. 유동을 하게 되면 공기 온도에 영향을 주죠. 어떻게 줄까요? 균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편차를 줄여주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크다. 공기 유동을 시키게 되면. 또 공기 유동을 하게 되면 습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특정 구역의 습도가 높을 텐데 공기 유동을 시키게 되면 전체 온실의 습도가 균일해진다는 거예요. CO2농도 마찬가지인데요. CO2의 농도도 한 구석에서 높지 않고 골고루 탄산가스 농도를 퍼뜨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동을 하게 되면 공기 유동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유동팬을 돌리게 되면 여긴 CO2를 공급하게 되면은 온도 습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 하나 CO2의 농도만 증가하게 됐죠. 보강을 하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강할 때 LED를 쓰게 되면 온실 내의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똑같아요? LED 쓰면 똑같지 않죠. LED도 올라가죠. 왜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1헥타 기준으로 고압 나트륨은 HPS는 1000kW의 전기 등을 다루라고 하고요. LED 등은 600kW를 달라고 해요. 물론 고압 나트륨이 뒤에 비해서 60%지만 그래도 온실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온도는 올라간다. 그러면은 온도를 우리가 열을 공급했기 때문에 습도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광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제어에 대한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가 강 분리랑은 서로 연관성이 크다. 그래서 열과 에너지와 습도, 그 다음에 외부의 습도와 내부의 습도, 여기서 서로 연관성이 되게 연결되어 있고요. 온실 외부 및 내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생리는 우리가 제어의 목적이 시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리 대표적인 생리 반응은 광합성량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증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호흡과 특히 이제 이것들을 얘기를 할 때 증상과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면 호흡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광합성을 조금 하면 호흡도 줄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제어 목표로 삼는다. 그 다음에 증산을 조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하는 것도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대표적 환경 생기를 보게 되면은 광형태 발생, 생장적 변화. 이거는 광의 형태 발생이라는 거는 영양이냐 생식이냐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생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형태 발생은 꽃이 필 것이냐 말 것인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국화 같은 거는 광이 짧을 때 이제 꽃이 피고 반면에 그런 일반 어떤 꽃들은 광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꽃이 피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광형태 발생이라고. 생장성 변화 같은 경우는 광이 강하면은 영양생장으로 갈 생식생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에 광이 없어지면은 영양생장으로 갈 생수로 높아지는 거 우리가 생장성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학기술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적정 설비 및 센서 설치. 왜냐면 우리 설비를 갖다가 과잉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센서도 과잉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적정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설비가 좋아. 설비가 한 동등한 제어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설비는 최고가 설치하고 어떤 것은 최고 나쁜 거 설치하게 되면은 설비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좋은 성능의 설비가 나쁜 설비와 같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어 기술은 우리가 다양한 계측과 제어 인자를 제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자의 관련 설정 수준. 그러니까 그 온실을 운영한 사람의 기술 수준이 따르겠죠. 그다음 제어 알고리즘의 수준은 뭐냐? 이 환경 제어 컴퓨터 안에 알고리즘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온실의 제어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정된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어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요. 우리가 제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측 장치도 좋아야 되고요, 프로세스도 좋아야 되고, 구동 장치도 좋아야 되고.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환경 제어 컴퓨터가 좋아도 과거에 온실들, 나쁜 온실들은 제어가 안 된다고 했죠. 바로 구동 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구동 장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계측 장치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측과 프로세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역시 구동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측과 프로세스와 구동들을 동시에 해야 한다. 계측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센서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환경 제어 컴퓨터와
인간의 제어 능력. 구동장치는 우리가 말하는 건치식 천창이냐, 랩겨로 여는 천창이냐, 커튼을 랩핀 역시 마찬가지 기압 박스를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예인식으로 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제어 구성과 부조화에 따른 비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첨단 온실의 설비가 미비하다. 온실은 최첨단 컴퓨터 설치했는데 설비가 팔다리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제일 좋은,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컴퓨터 중에서 제일 앞서 있다는 아이보의 포겐돌은 아이보를 컴퓨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천창을 건치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어가 안 되죠. 커튼을 제어하고 싶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광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커튼의 여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은데 내 커튼이 예인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재래식 시설의 첨단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첨단인데 제어 프로그램이 낮은 수준. 그러니까 팔다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국산 환경 제어 컴퓨터, 아주 싸구려 환경 제어 컴퓨터 들어갔다 하면은 우리가 그 설비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겠죠. 막 열화상 카메라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다는 컴퓨터에 열화상 카메라가 붙게 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붙게 되면은 베퍼 프레시 디퍼런스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열화상 카메라를 1,400만 원짜리 달아놓고 그 싸구려 환경 제어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열화상 카메라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얘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두 첨단인데, 여기 첨단이라고 가로치고,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이 수준 낮은 것이 나게 되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계측 프로세스 구동 간의 엇박 작업은 다른 수준. 이것들은 모두 다 같은 수준으로 이치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배웠죠.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프로세스가 나쁘면은, 또는 계측 장비가 나쁘면은,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없고, 반대로 계측과 프로세스가 훌륭한데 온실은 구동장치가 90년대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운영 안 되고 90년대 수준의 온실로 작동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모든 규정이 맞아야 된다. 그다음 간접 제어와 직접 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 제어에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제어는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간접 제어는 환경이 변했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환경 인재를 제어하고 하려고 구동계를 제어. 이거는 이제 간접 제어라고 하고요. 그냥 직접 제어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환경 인재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제어하려고 구동원 기회를 제어함. 시간에 따른 제어도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제어는 원인과 결과 조정을 이루한다. 직접 제어는 원인과 조정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원인, 결과, 조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온실의 온도가 지금 내가 15도 세팅을 해놨는데 온실의 온도가 13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외부의 온도가 얼마까지는 0도였는데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가 15도에서 13도로 내려갔죠. 그럼 조정을 하죠. 어떻게 조정해요? 다시 15도로 맞추기 위해서 보일러의 열량을 더 크게 뜨거운 물을 보낸다든가, 더 뜨거운 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온실 내에 물에, 그러니까 튜브레일에 물이 흐르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우리가 간접 제어라고 한다. 그럼 직접 제어는 뭐예요? 직접 제어는 외부의 온도가 0도였는데 그때 온도가 내부 온실을 15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외부의 온도가 0도에서 영하 5도, 10도로 떨어졌을 때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뭘 한다? 뜨거운 물을 미리 밀어놓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 직접 제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기량대의 변화에 따라 미리 세팅값을 미리 바꿔서 뜨거운 물을 갖다 더 뜨겁게 대표해서 공급한 것을 우리가 직접 제어라고 하고, 간접 제어는 뭐예요? 온실의 온도가 외부의 영향에 따라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 온도를 내가 원하는 세팅값을 올리기 위해서 보일러의 물을 더 데펴서 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제어라고 한다. 그러면 간접 제어하고 직접 제어하고 비교했을 때 온실의 온도의 환경의 진폭이 누가 더 클까요? 움직이는 폭이. 변화하는 것들, 진폭이라고 하죠. 누가 더 클까요? 간접 제어가 더 크겠죠. 이미 온도가 떨어진 다음에 작동하는 것이고, 반대로 직접 제어는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작동하는 것이고요. 커튼도 할 수가 있어요. 커튼도. 예를 볼게요.
내가 600W로 잡아놓고 700W로 커튼을 잡아놓고요. 700W로 잡아놓고 온실의 온도를 만약에 그다음에 주제어를 광량 재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온도로 놨어요. 근데 내가 700W에서 커튼을 닫게 했고 온도는 18도씨로 고정을 했는데 만약에 700W가 되기 전에 이미 18도가 올라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18도 이상이 돼 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제어, 직접 간접 제어는 커튼의 광량, 외부 광량이 700W 떨어질 때까지는 열면 그 700W까지 될 때까지는 그 닫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직접 제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커튼과 온도를 두 개 다 확인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움직인다 이것들을요. 간접 제어는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환경을 계측한다. 그 다음에 구동기 제어 명령을 내린다. 구동기 독장한다. 피드백을 한다. 이거 뭐예요? 환경 계측은 온실 내 환경 계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실 내 환경이 올라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구동기를 제어하고 다시 구동기를 독장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과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변경시킨다. 항상 환경 변화에 생긴 이유에 제어한다. 그래서 항상 한 박자 느린다는 거죠. 항상 온실의 환경이 변한 다음에 다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측정값과 설정값이 달라야 그 차이를 없애려고 제어한다. 그래서 편차에 의한 제어가 될 수 있고요. 피드백을 통한 제어 결과를 검토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풍속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외기온이 내려가고요. 그다음 측정된 온실 기온이 설정값보다 낮아지면은 실내 기온이 올라가도록 환기창을 조금 닫는다. 기온에 의해서 닫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이 바람이 불면 미리 닫아야 되는데 얘가 그게 아니라 온실의 환경이 변화한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제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후 제어라고 돼. 이거 간접 제어, 사후 제어라고 한다. 이것들을. 사전 제어, 직접 제어는 뭐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온실이 변하는 것을 미리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 제어 또는 직접 제어라 한다. 직접 제어를 보게 되면은 계측에 의한 직접 제어, 그러니까 환경인자 구동기간의 상호 관계성에 의해 미리 제어한다. 즉 환경인자가 변하기 전에 제어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실의 온도가 15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15도에서 세팅값을 만들어놨으면은 15도 값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 미리 커튼을 닫거나 창을 닫거나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을 수가 있다. 미리. 그러면은 온실의 변화가 목표값과 실제 값이 어떻게 돼? 차이가 줄어들겠죠. 이것들이요. 근데 우리 피드 포워드 제어라고 하죠. 사전 제어라고 미리 제어한다는 거죠. 경험에 의한 직접 제어라고 하고요. 경험에 의한 직접 제어는 사용자의 경험에 미리 구동기를 제어한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온실에 보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했던 농장인데요. 이 곰팡이가 굉장히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봤더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 번째 딱 보는 순간에 딱 보니까 이 곰팡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아마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온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한 해가 8시에 뜨는데 8시 그때는 9시 8시 40분에 13도를 찍고 9시가 되니까 갑자기 20도가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환기 온도를 18도로 내린 다음에 시간을 앞당겨서 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려놨거든요. 그래도 곰팡이 안 떨어져. 나중에 봤더니 또 데이터를 보니까 한 보름 지났잖아요. 그때는 8시 반에서 9시에서 온도가 오른 게 아니라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늦은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가봤더니 또 곰팡이병이 안 떨어져. 또 봤더니 그때는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이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광량에 따라서 온도는 놔두고 광량에 따라서 사전 제어를 할 수가 있죠. 뭘 할 수가 있어요? 18도에 창을 여는데 그거 중요하죠. 18도 열어. 단 광량이 600W 이상 들어올 때는 18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17도에서 열어가 될 수가 있고요. 16도에서 열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사용자의 경험에 의한 구동기를 미리 제어하는 거죠. 이거는 사후 제어하는 또는 간접 제어하는 약간 그 사양이 떨어지는 환경 제어 컴퓨터도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사전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측에 의한 직접 제어를 보게 되면은 풍속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풍속과 외기온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지하죠. 풍속이 빨라지면 우리가 온실의 온도가 빨리 떨어질 거야. 그러면 외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창기창을 조금 닫는다.
그다음 풍속에 의해 닫힌다는 거죠. 외교원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게. 그다음에 경험에 의한 간접 제어는 흐릴 것 같다. 공기운에 약할 거다. 또 유독팬을 튼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팬을 틀 때 한낮에는 안 틀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창을 닫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얘들이요. 우리가 간접 제어, 그다음 직접 제어는 요인과 결과와의 관계에서 즉 모델이 좋아야 할 거가 있다. 그렇죠? 모델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직접 간접 제어는 뭐예요? 필요 없죠.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 용량을 더 크게 돌려줘. 끝났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풍속. 그러니까 광량도 있을 수가 있고 풍속도 있을 수 있고 외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내 온실 안에 어떤 환경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모델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작동할 수,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간접 제어와 직접 제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직접 제어만 사용할 수도 없고요. 간접 제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더래요. 모델이 완비될수록 환경 제어 컴퓨터가 좋고 사람이 능력이 뛰어날수록 직접 제어의 비중이 높아진다. 최근에는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IA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AI라는 게 있는데 AI가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요새 유럽의 환경제어 컴퓨터 중에서 이제 AI라고는 안 하고 자기들 말로 IA라는 환경제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그 환경제어 컴퓨터의 특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의 온도가 15도이고 내가 내부 온도가 15도이고 외부 온도가 0도일 때는 60도의 물을 40도의 물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영하 10도로 떨어지면은 1도당 2도의 물을 더 높여서 만약에 50도의 물을 공급하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온실 온도가 15도를 유지했다면 얘가 알아서 스스로 설정을 바꿔요. 22도, 그 실제 물보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했던 50도의 물보다 조금 더 높게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얘가 어떤 모델이 있냐면은 풍속 모델 내가 안 넣어도 굳이 내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도 풍속이 빨라지면 얘가 풍속이 빨라지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구나 인식해서 다음부터는 풍속이 세지면은 그 재배사가 설정했던 온도보다 좀 더 환경제어 좀 더 높은 물의 물을 온실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모델이 되고 이것들이 있게 되면 뭐예요? 직접 제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야 어제 환경제어 컴퓨터의 값을 봤더니 내가 설정한 것보다 온도가 낮게 유지됐어. 그러면 내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경험에서 값을 변화시켜야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컴퓨터가 좋아지게 되면은 바로 직접 제어가 더 많이 된다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모델을 보게 되면은 물리 형성한 모델, 그러니까 풍속과 내부 온도의 관계, 광량과 내부 온도의 관계,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생리적 모델 같은 경우는 생물 현상에 대한 모델, 광이 강해지면 식물에 의해 내부 CO2가 감소되는 문제, 그다음에 광량이 강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광이 세지면 식물이 증산이 증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생리적 모델이다. 그래서 생리적 모델은 보다 복잡하다. 물리적 모델에 비해서. 이거는 그래서 물리적 모델과 생리적 모델을 다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환경제어 컴퓨터에 있는 것은 바로 물리적 모델이고 생리적 모델은 누가 관련한다? 바로 사람이 주로 관계한 것들 생리적 모델이다. 그 다음에 제어의 방법은 우리가 온오프 제어가 있고요. 연속 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오프 제어는 단속 제어라고 하고요. 이거는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오프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구동기를 여느냐, 키느냐, 끄느냐를 갖고 하는 제어를 우리가 온오프 제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안개봉기를 쏘고 있어요. 안개봉기를 쏘다가 딱 꺼졌다, 그 다음에 켜졌다면 이게 뭐예요? 연속 제어예요? 단속 제어, 온오프 제어예요. 연명아? 만약에 안개봉기를 껐다 켰다 했어. 그러면 온오프 제어, 연속 제어. 온오프 제어지? 온오프 제어. 근데 여기서 유동팬을 돌리려고 해요. 유동팬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연속 제어예요? 단속 제어예요? 온오프 제어죠. 껐다 켰다죠. 요새 최근에는 뭐 이제
유동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연속 제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아무튼 현재 우리가 온오프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동작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껐다 켰다 하게 되죠. 그럼 뭐가 바로 발생돼요? 여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껐다 켰다 우리 스위치를요 껐다 켰다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혼났죠. 왜 혼났어요? 뭐 고장난다고? 전구도 고장나지만 스위치도 고장나요. 열화가 발생해서 껐다 켰다 반복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요, 이 구동장치는 내가 만약에 10A라고 내가 이제 12A의 모터예요. 근데 이게 키는 순간에 12A를 먹을 12ohm을 먹을까요? 그 이상을 먹을까요? 그 이상을 먹어요. 12A 이상을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위치를 켜는 순간 구동장치에 처음 작동할 때 12가 아니라 18을 먹는단 말이에요. 18, 19를 먹어요. 그러면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뭐 1시간에 한 번 하면 부담이 안 되겠지만 이것을 1분 나머지 껐다 켰다 하면 18, 12, 18, 12, 18, 1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 12, 0, 18, 12,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불량나겠죠, 금방. 그 다음에 스위치만 불량날까요? 구동장치들도 잘못하면 고장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연속 제어는 구동기의 동작 정도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연속 제어라고 하고요. 난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온수 난방을 하는데 온수 난방을 껐다 켰다예요. 또 온수 난방을 하는데 60도의 물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하면은 이게 뭐예요? 비례 제어, 그러니까 연속 제어예요? 아니면은 온오프 제어예요? 온오프 제어죠. 근데 온수를 돌리는데 온수를 30도부터 70도까지 내가 왔다 갔다 변해서 어떤 때는 30도로 뒀다가 어떤 때는 60도로 뒀다가 어떤 때는 50도로 둬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연속 제어라고 하죠. 계속해서 변하니까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낮에는요. 내가 5월 4월 달이에요. 난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40도, 뭐 20도, 25도로 가다가요. 오후가 돼갖고 온실 온도가 한 13도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보일러가 돌아가서 60도, 70도, 40도, 50도를 집어넣게 되고 한밤이 돼서 0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60도, 70도를 더 뜨겁게 집어넣죠. 이걸 연속 제어라고 하죠. 이것들을요. 우리가 온오프 제어, 그러니까 단속 제어는 어떻게 할까요? 설정값과 현재값이 다르면은 작동, 같으면 정지라는 거죠. 이것들은. 구동기는 정지 변경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는 계속 작동하고 환경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일러를 온오프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온실의 온도가 13도로 맞춰놨는데 11도, 12도가 돼서 보일러에 물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 바로 또 13도가 됐으면 꺼져야 되나요? 꺼지긴 꺼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작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동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실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좀 더. 그래서 난방위를 볼게요. 내가 19도로 세팅을 했어요. 가온 명령은 19도에 발생하나 난방기가 멈춰도 고온도 항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도가 되니까 18도, 그러니까 19도 이하로 떨어져서 18.5도가 되니까 보일러가 들어가고 다시 19.5도가 되니까 보일러가 꺼졌죠. 다시 19도 이하로 되니까 보일러가 들어가고 다시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껐다 켰다 반복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온풍기가 이렇게 돼요. 온풍기가 설정한 온도보다 떨어지면은 돌아갔다가 그 이상이 되면 멈췄다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속 시간, 그러니까 지연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정 온도가 20도이고 현재 온도가 19도예요. 그럼 난방기가 가동하여 20도가 돼요. 근데 20도가 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돼요? 난방기가 2, 3분 동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독장이 됐다가 그러다 멈춰요. 반대로 일단 정지하면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다시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난방기가 2, 3분 돌려서 19도, 20도, 21도가 됐는데 내가 한 5분 지연을 해놨어. 5분 동안은 돌아가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단은 멈추죠. 멈춰있는데 이게 19도가 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19도가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한 5분 동안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연 시간, 그러니까 지속 시간, 지연 시간이라는 것들이 되고요. 허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속 시간 같은 거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광량에 예를 들어서 내가 700W에서 커튼을 달게 되는데 700W가 넘어가서 명령을 내려 커튼을 닫으라고 명령을 쭉 내려 움직이는데 구름이 지나가서 갑자기 700W가 아니라 400W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커튼이 멈춰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시간 동안 커튼이 작동되라는 것을 바로 지속 시간 또는 지연 시간에 의한 제어라고 해요. 온오프 제어의 이런 단점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온오프 제어의 방법이 되겠죠. 이것들 제어하는 방법이 뭐죠?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드존이 타협대라고 있는데 우리 데드존이라고 부르고 사협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일정 범위를 그대로 설정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동작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20도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협대를 1도로 잡아요. 그럼 0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9.5도부터 20.5도까지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일러를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작동하는데 20 만약에 29.5도가 되면은 19.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9.5도가 될 때, 19.5도가 될 때까지는 보일러를 작동하다가 19.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20.5도가 될 때까지는 보일러가 작동을 하다가 25.5도가 나면 멈추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협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19.5도와 20.5도 만약에 사협대를 2도로 잡아놔요. 설정 온도를 20도로 잡아놓고 그러면은 몇 도까지 같은 걸로 봐요? 사협대를 2도로 잡았다. 근데 현재 우리가 세팅값은 20도예요. 그러면은 19도부터 21도까지가 같은 거죠. 다시 잡아볼게요. 사협대를 4로 잡았어요. 4도시로.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값은 20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도죠. 그러면은 18도부터 22도까지는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내가 낼 때 기말고사 때 사협대 설정을 하려고 한다. 사협대를 4도시로 잡아놨다. 현재 온도는 20도이시다. 그러면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사협대에 사협대에 들어가는가? 단답형으로 낼게요. 그럼 몇 도부터 몇 도까지요? 그렇죠. 18도부터 22도까지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잘 맞췄어요. 예. 그러면은 이 안에서 데드존이라는 이 사협대 안에서는 작동이 돼야 이 사협대 이하로 그러니까 사협대까지는 온도가 떨어져도 보일러 작동 안 되고 반대로 사협대까지는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위에 사협대 존재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죠. 이것들이요. 그걸 우리가 사협대랑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제어예요. 그 다음 온오프 제어는 평균값인데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평균값을 기존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커튼을 치는데 200W 이상에서 커튼을 닫는다. 그럼 500W 평균이면요. 우리가 처음에 1분, 2분, 3분, 4분, 5분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가 200W일 때 커튼을 못 열어요? 커튼을 온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광이 여기서 보면은 광이 150, 200, 260인데 밑에 평균값이 요 앞에 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평균값이 여기가 여기까지 닫혀 있죠. 그런데 200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160이라 광이 160이라 하더라도 순간 광량이 16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광량이 200일이면 어떻게 돼요? 커튼이 닫힌다는 얘기죠. 예. 200W가 넘어가도 순간 광량 200W가 넘어가도 어때요? 평균값이 199면 어떻게 커튼이 닫혀 열려요? 열려있는 상태가 되죠. 평균값이라는 건 우리가 평균 시간을 5분 또는 뭐 15분까지 설정을 해서 평균값에 의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평균값 이상일 때 작동을 하고 그 이하일 땐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평균값에 의한 제어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요. 온오프를 어떻게 해요? 약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량이 600W에서 커튼을 치라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2, 3분 사이에 커튼이 구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광량이 400W 떨어졌어요. 그게 1분, 2분이었어요. 근데 평균이 그렇게 하면 커튼을 어떻게 돼요? 평균값에 의하면은 평균 600이면 커튼을 안 닫아도 되는데 순간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온실내 환경이 300W, 600W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커튼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특히 커튼 설 때 평균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죠? 평균 것들 사용할 때 커튼이라든가 창을 할 때 평균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 제어라고 모델에 의한 모듈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하거나 컨티뉴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연속 제어는
구동기의 동작 정도의 변화를 주는 제어를 우리가 연속 제어라고 한다. 연속 제어의 종류에는 비례 제어가 있고요, 적분 제어가 있고, 미분 제어가 있고, 조합 제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어기 방식이든 비례 제어를 기반으로 해서 적분과 미분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농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온실을 운영할 때 스마트팜에서는 미분 제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요. 우리가 온오프 제어보다는 현재값과 설정값과 유사하게 존재하는 장점들이 있다. 근데 이 비례 제어를 하려고 하면 환경 제어 컴퓨터의 성능이 우수해야 돼요. 그들이요. 난방을 얘기할 때 난방 설정 온도가 19도시면요,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난방을 세게 하고요, 차이가 작을수록 난방을 약하게 한다. 그러니까 온오프가 아니죠. 만약에 온오프 제어에서는 19도씨보다 추우면 난방을 하라는 뜻이 되고요, 난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난방일지 모르겠죠. 19도씨인데 18도야. 그럼 1도만 올리면 되잖아요. 난방을 조금만 하면 되겠죠. 근데 19도인데 10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난방을 세게 해야 되죠, 이것들이요. 근데 온오프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바로 이 비례제어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비례제어는. 또 비례제어의 안에 적분제어, 미분제어들이 전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연속제어라고 하는데, 미분제어는 농업에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온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비례제어와 적분제어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분제어를 갖다가 비례 적분제어를 PI제어라고 하다. 뭐냐면은 프로포셔널 컨트롤하고 이게 뭐냐요? 비례죠. 비례제어하고 우리가 적분 인터그럴 컨트롤해서 PI 제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례 적분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PI 제어를 우리가 환경 제어 컴퓨터, 그러니까 비싼, 그러니까 후겐드론, 프리바, 홀티맥스에서는 바로 PI 제어라고 해서 비례 적분 제어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PI 제어를 한데, 이 얘기는 뭐예요?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용어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지도 않아도 PI 제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나중에 영업하는 직원도 학생도 있을 건데, 영업하는데 야, 영업사원 이제 농장주가 야, PI 제어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을 때, PI가 내가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PI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대꾸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대꾸를. 그죠? 그래야 대꾸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물건 사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비례 제어를 보게 되면은 비례 제어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비례 제어는 구동기 조작 정도가 편차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변하는 제어 방식. 그래서 구동기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0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례 제어를 일단 뒤에서 할게요. 비례 제어는 구동기의 조작 정도에 따라 편차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변하는 제어 방식을 우리가 비례 제어라고요. 비례 정도의 결정은 목표값과 현재값의 차이가 클수록 현재 조작량이 커진다. 뭔 뜻이냐 볼게요. 여기다 보면은 내가 19도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우리가 18.5도라고 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19.5도까지는 온실의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19.5도에 도달해서 18.5도에 도달해서 19도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도달시키죠, 이것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조작 정도, 그러니까 구동기의 조작 정도가 편차가 클 때는 크게 작동했다가 편차가 우리가 목표라는 값과 가까워지면은 좁혀서 제어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비례 정도의 결정은 목표값과 현재값이 클수록 조작량이 커진다. 그래서 온오프 제어보다는 현재값이 설정값과 유사해진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와의 차이가 클 때 난방을 강하게 하고 차이가 작을수록 난방을 약하게 한다. 처음에 강하게 하다가 약하게 들어가죠. 얘들이요. 우리가 비례대를 이제 프로포셔널 밴드라고 하는데 P밴드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P밴드라는 거는 사실은 저기 이제 프리바에서는 P밴드로 표시돼요. 얘들이요. P밴드로 표시되기 때문에 P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P밴드라는 말은 사실은 저기 이제 그 프리바 용어고요. 어떤 구동 작동 100%를 감도로 나눈 값으로 퍼센트를 우리 100을 몇 분에 도달할 것을 표시한다. P밴드가 작을수록 감도는 예민하고 목표값을 빨리 도달하고 제어 상태는 불안정하다. P밴드가 5예요. 몇 프로씩 나는 거예요? 놔두라고 했죠. 20% 작동할 우리가 P밴드 값 5라고 하죠. P밴드 값 10이에요. 몇 퍼센트를 작동한 거예요? P밴드 값 10이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10%죠. P밴드 값이 20이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20 곱하기 5니까 105%죠. 그러니까 100%를 나눈 거예요. 100을 5로 나누면 20으로 쪼개진 건 P밴드 5라고 부르고요.
P밴드 10이라는 것은 100을 10으로 나눈 거예요. P밴드 20이라는 거는 P밴드 5로 나누, 그러니까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 움직이는 거죠. 한 번에 20%씩 움직이는 뭐예요? P밴드 값? 5. 한 번에 10씩 움직이면 P밴드 값? 10. P밴드, 한 번에 5%씩 움직이면 뭐예요? P밴드 값? 20이죠. 그래서 P밴드 비례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창을 여는데, 그럼 다시 옮겨볼게요. 여름에 P밴드 값이 커요? 겨울에 P밴드 값이 커요? P밴드 값이 크면 온도가 P밴드 값이 크면은 창이 천천히 열리고요. P밴드 값이 작으면 크게 열려요. 한 번에. 그럼 여름철에 P밴드 값이 커요? 겨울철에 P밴드 값이 커요? 겨울에 크죠? 맞죠. 우리 잘 맞췄네. 겨울에 P밴드 값이 큰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 제한도 둘 수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제한 두냐? 아무리 해도 20% 이상 열지 마. 10% 이상 리미트도 걸 수 있어요. 이때는. 근데 여름철에는 100% 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에너지가 높을 때는 P밴드 값을 작게 놓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감도가 예민하다. 한 번에 한 번씩 팍팍 움직이니까 이것들이요. 감도가 예민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데 감도가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만 살짝 잡아도 멈추고 뒤에서 뭔가 차가 부딪히겠죠. 내가 빨리 감도가 좋은 차는 어때요? 브레이크를 빠르게 잡아야 돼요? 살살 잡아야 돼요? 살살 잡아야 되겠죠. 왜요? 내가 빨리 멈추면 뒤에서 와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감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뭐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강도를 5로 밟았는데 확 써버려요. 근데 감도가 P밴드 값이 큰 건 어때요? 꽉 밟았을 때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P밴드 값이 높다는 얘기는 예민하다는 얘기는 외부 환경이,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 외부 환경이 에너지가 높을 때 이럴 때는 할 수 되는데 추울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나 밤 같은 때 P밴드 값을 작게 걸어놓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환기 설정 온도를 19도로 놓고 현재 온도가 20도씨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P밴드가 5라고 하면은 뭐예요? 온도차가 5도일 때 100% 열린다. 그러면은 1도씩 날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20%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온도가 20도이고 환기 온도 설정을 이제 19도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도가 높으면은 1도 높으면 다 20% 열고요. 내가 만약에 5도가 높으면 100% 열죠. P밴드가 10이라고 하면은 온도차가 10일 때 100% 창을 열어요. 그러면은 1도 낮추기에서 10% 열고요. 2도 열리면 20%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어때요? 크게 열어야 되겠죠. 한 번에. 그래서 P밴드 값이 작은 거는 겨울에 그렇고요. P밴드 값이 큰 것은 여름에 한다. 얘기 있어요. 고온기 때 P밴드라고 한다. 그래서 P밴드는 요거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졸업하고 온실을 사용할 때 일단은 퓨리바에서는 P밴드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겐도로에서는 P레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P밴드가 왜 일반화됐느냐? 우리나라는 환경제어 컴퓨터가 프리밖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밴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P밴드와 P레인지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프리바 컴퓨터에는 P밴드, 후겐도로에서는 P레인지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쉴게요. 난방제에서 PV 제어를 볼게요. 18도씨예요. 난방 설정 온도가. 난방의 범위는 40도에서 80도씨. 뭐냐면은 난방 온도는 40도에서 80도까지만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PV4를 놓을게요. 내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온도가 14도예요. 난 18도를 맞추고 싶죠. 그러면은 몇 도예요? 편차가 4도가 나요? 4도가 나요. 4도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PV 값이 4면 어떻게 해요? 1도씨마다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4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40에서 80도를 4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도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80도의 온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왜냐면 1도당 10도니까 4도 차이네. 근데 만약에 PV 값을 8로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PV 값을 8로 넣으면은 5도가 되죠. 이게 40에서 80에서 40인데 이거를 8로 나면 5도가 되죠. 5도가 되면은 얘랑 몇 도 차이예요? 지금 2도 차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10도만. 그러니까 우리 40도에서 몇 도 올라가야 돼요?
4도차니까 5 곱하기 4니까 20도만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PB 값을 16으로 나요. 16을 40으로 80을 16으로 나면 몇 도가 돼요? 40 나누기 16 2.5도죠. 그럼 2.5도가 되면은 얘랑 온도차가 2도죠. 그럼 어떻게 몇 도 해야 돼요? 2.5도니까 4도 차니까 10도시죠.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의 불이 된 거고요. 만약에 2도 차이가 나면 마찬가지로 또 둘로 나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도가 되고, 여기를 이제 얘는 얼마? 1도다 얼마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얘는 10도가, 얘는 20도가 되고 10도가 되고, 얘는 5도가 되고 얘는 2.5도가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P밴드 값이 작으면은 우리가 온실의 물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대표줄 수가 있고요. P밴드 값을 크게 설정하면은 좁게 올라가요. 물의 온도를 촘촘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조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P밴드 값이 작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온도는 확 올릴 수가 있는데 거칠 게 있죠, 조금. 반면에 P밴드 값이 크면 어때요? 단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실의 온도가 약간 14도에서 18도로 올리려면 시간이 누가 제일 빨리 올라요? P밴드가 작으면은 온실의 온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고, P밴드가 크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를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온실을 내 편차가 클 때는 P밴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가 클 때는 P밴드 값을 작게 놓고, 가까워졌을 때 P밴드 값을 크게 놓죠, 이것들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또 뒤쪽에 설명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2시 좀 넘어 시작할게요. 예.